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이형욱입니다. 목요 위클리 세미나, 오늘은 이달의 메시지인 회귀 본능을 압도하는 성장의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매월 첫째 날 이달의 메시지를 준비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아서 함축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런다고 그 글을 쓰는데 산에 가서 돌을 닦으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집에 앉아서 책 읽으면서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을 뛰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달에 어떤 메시지를 드리면 우리 파트너분들께 좋은 도움이 될까 많은 고민을 하고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글로 쓴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글은 또 함축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공을 들여서 줄여서 쓰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글로 다 못다한 얘기, 이달의 메시지를 함께 보면서 거기서 좀 더 하고 싶었던 얘기를 더 부연해서 오늘 강의를 이끌어 가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표지 사진으로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사진을 한번 실어 보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4월의 메시지를 읽어 보시죠. 회귀 본능 하면 가수 강산의 노래, 거꾸로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떠오릅니다. 강에서 태어나 1년을 살고 바다로 내려갔다 3, 4년 뒤에 산란기가 되면 태어난 곳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의 회귀 본능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귀는 새끼를 내가 태어난 강에서 낳겠다는 거룩한 모성애와 강력한 의지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본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연어뿐 아니라 뱀장어, 참치, 철갑상어 등 많은 물고기들도 같은 방식으로 회귀한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철 따라 대륙을 넘어 이동하는 철새들도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우리 인간의 회귀 본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동물들의 회귀 본능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동물들이 회귀하는 것은 본능에 의한 것들이죠. 그리고 그 본능에 의한 회귀는 사실은 이 생태계를 잘 유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시스템, 하나님이 만드신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회귀를 해야지 되는 것이죠. 회귀를 해야 다시 돌아가서 알을 놓고 부화를 해서 새끼가 자라고 그렇게 생태계가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부터 살펴볼 우리 인간의 회귀 본능은 과거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회귀 본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에서도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만나기 전의 원래 살던 방식으로, 원래 생각하던 대로, 원래 살던 환경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입니다. 동물들의 회귀 본능은 자연계의 법칙이라 거스를 수도 없고 통제도 불가능하지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회귀 본능은 더 큰 성장 의지로 압도할 수 있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말을 먼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들의 회귀 본능은 거스를 수도 없고 통제도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통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가도록 해야지 자연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해 감에 있어서 그걸 거스르려고 하는 그 회귀 본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큰, 더 강력한 성장 의지로 압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회귀 본능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회귀 본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점검을 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봅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 신체적 회귀 본능입니다. 저에게 누군가가 아메이 사업의 장점 중 가장 좋은 것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부업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이 사업에 딱 맞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업무 강도가 높은 일도 아니고 난이도가 높은 일도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아메이 사업에서 제일 좋은 거,
제가 아메이를 처음 만났을 때가 26년 전입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저한테 이 사업이 딱 전달됐을 때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한 달에 1,000만, 26년 전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대단한 비즈니스의 기회가 왔다, 기회다라고 딱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다니는 회사 그만두세요. 그리고 여기에 풀타임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했으면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제가 실제로 P아무개라고 하는 보험회사에서 리크루팅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저희 직장을 다니다가 그 보험회사로 이렇게 전직한 선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보험업계는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지인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의 보험이 근간을 이루고 있을 때 미국계 피모 아무개 회사가 한국에 와서 그렇게 비즈니스를 할 때 대졸 사원들을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을 리크루팅을 많이 했었죠. 그러면서 그분들의 이제 설명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다니고 있던 직장의 동료들이 내가 그 보험회사로 전직을 하게 되면 나의 다 프로스펙트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용기가 없어서 그 일은 제가 스타트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퇴근 후에 남는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실험적으로 스타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이아몬드가 되겠다고 뛰어든 것이 아니라 알아보는 단계를 거쳤고 알아보는 단계 속에서 작은 자신감의 불씨가 생겨났을 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직장을 다니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 단계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해야 한다면 저처럼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을 했으니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저 시작하기가 만만치 않은데 저는 그래서 꼭 사업 설명할 때도 이 대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업은 부업으로 시작할 수 있다. 예. 그리고 저 가운데 저 내용 동의하십니까? 업무 강도가 높은 일도 아니고 난이도가 높은 일도 아닙니다. 사업을 안내해 주신 스폰서의 안내에 따라서 시스템에 들어와서 한 달 정도만 집중해서 알아보고 내가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해 보면 굉장히 쉬운 사업입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복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제의 원본은 절대 어려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수준은 절대 난이도가 높은 일도 아니고 업무 강도, 일 자체도 절대 업무 강도가 높은 일이 아니다. 실제로 현재 하고 계신 생업, 직장이 됐든 자영업이 되셨든 혹은 또 다른 비즈니스가 되셨든 그 어떤 일과 아메이 비즈니스를 비교했을 때 절대 저는 다 놓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업무 강도가 높은 일 아닙니다. 난이도 높은 일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해본 일들과 아메이 사업을 비교해 보면 제가 해본 일 중에서 저는 단연 아메이 사업이 가장 쉬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예, 마치 뭐 서울대 합격생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실제로 이 경제 활동 중에서 아메이 사업만큼 쉬운 일, 비즈니스 치고 비즈니스라고 하는 일 중에서 아메이 사업만큼 쉬운 일은 없습니다. 원리만 이해하시고 도전해 보십시오. 예, 좋은 결과가 나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부업들은 시간제 아르바이트입니다만 아메이 사업은 부업으로 시작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부업은 부업일 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예. 근데 아메이 사업은 분명히 소프트하게 부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내 시작은 미아가 했지만 그 끝은 창대하리라. 이 사업이 딱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근데 명심해야 할 게 뭐냐? 부업으로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직업을 갖는다는 것이고 그런 만큼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이드 잡, 부업의 개념보다 another job의 개념으로 또 하나의 직업, 본업보다 시간의 투자는 적게 하지만 성스러운 또 하나의 직업이다라고 인정을 하셔야지 비즈니스가 성장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냥 시간 나면 하고 아님 말고 취미나 오락 수준으로 아메이를 바라봤을 때는 그리고 그렇게 접근했을 때는 처음에야 부드럽게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겠지만 시작이 된 이후에 비즈니스를 대하는 나의 애티튜드가 취미나 오락만큼도 못 미친다면
그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투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시간제 임금을 받는 일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시간 투자해야 되고 그 시간 투자에 뭐가 있어야 된다? 열정.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지속성, 꾸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직업이 생긴 만큼 당연히 이전에 비해서 바쁘고 육체적으로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작동하는 것이 회귀 본능입니다.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죠. 산란을 위해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회귀 본능이 아니라 이전의 삶의 모습, 그냥 하나의 직업에 안주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 이게 무슨 회귀 본능이라고요? 신체적 회귀 본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아메이 비즈니스의 성공 공식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성공이란 단어는 왠지 완성형이어서 제가 이제 진행형의 표현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성장 공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바른 방향성, 거기에다가 열정, 그리고 지속성. 열정과 지속성을 합한 게 뭡니까? 열정적 끈기, 지속적 열정, 이게 뭐죠? 그릿입니다. 그릿. 근데 그 그릿을 발휘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올바른 방향성과 거기에 그릿이 플러스가 되면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저 올바른 방향성을 전제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그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 내가 선택한 이 비즈니스가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최고의 비즈니스의 기회다 라고 올바른 방향을 선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스폰서 업라인 교육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내가 방향을 딱 정했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때요? 꾸준하게 해나가는데 무엇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비록 부업으로 하시더라도 이렇게 해나가신다면 반드시 성장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심리적 회귀 본능입니다. 아메이 사업은 행동을 하면 쉬워지고 생각을 하면 어려워집니다. 명언이죠. 정말입니다. 아메이 사업은 행동을 하면 쉬워집니다. 근데 집에 앉아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불 뒤집을 쓰고 고민하시면 그때부터 어려워집니다. 제품에 대한 감동과 사업의 기회를 주변에 전달하다 보면 부정적인 반응을 접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NEXT를 외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위축되어서 혼자 생각에 잠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은 부정적인 심리적 귀소 본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귀소 본능이 회귀 본능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처음에 생각은 그렇게 시작하죠. 어떻게 하면 거절 안 받고 잘할 수 있을까로 스타트를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계속 깊어지다 보면 본능적으로 점점 네거티브로 흐르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어려워, 잘 안 될 거야, 만만치 않아,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생각들로, 그런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잠깐 반짝했다가 마음을 접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좋았다라고 주변에 얘기했던 것보다 더 큰 네거티브를 만들어내야 되죠. 보니까 아니었어, 뭐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제 책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에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객관화하는 성공자와 합리화하는 실패자. 성공자는 자기 자신을 third person, 제3자로 놓고 나를 볼 줄 알죠. 그래서 자기한테 후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나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힘이죠. 나를 제일 잘하는 게 나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걸 나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탱쿠아의 일일 점검의 체크리스트를 하는 것들도 어찌 보면 객관화, 스스로에 대한 객관화 작업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스스로를 객관화하지 않고요, 합리화하는데 익숙하다. 그게 반복되면 결국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아메이 비즈니스에서의 실패의 개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원래 삶으로 회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뭐다?
심리적인 회귀 본능이다. 잘 안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생각이 네거티브로 바뀌어가는 게 심리적 회귀 본능이다. 세 번째, 사회적 회귀 본능입니다. 자본주의의 속성상 큰 돈은 소수가 법니다. 중요한 얘기죠. 돈은 누가 번다고요? 소수가 버는 거예요. 현금 흐름 4분면에 있는 좌측이죠. 절대 다수 95%의 사람들이 직장인과 자영업에 속하는데 그분들이 가져가는 돈이 5%로 나눠 갖는 거잖아요. 나머지 95%의 돈은 비즈니스 오너와 인베스터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절대 다수의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업가와 투자가들이 대부분의 재화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소수의 부자 대열에 합류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소수의 길을 가겠다는 거죠. 소수의 길. 어떤 길이죠? 부자 되는 길. 가뜩이나 우리 교민사회에서는 미국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는 소수잖아요. 마이너리티죠.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minority of the minority예요. 소수 중에 소수가 되는 거죠. 덕분에 그만큼 더 독점적인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큰 기회가 이 안에 있습니다. 왜? 남들이 다 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다 안 하고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버는 것이다. 네, 아메이 사업을 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소수의 부자 대열에 합류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업을 알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리는 사람은 다 나랑 했으면 좋겠죠.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수의 거절을 접하게 되고 소수가 우리 사업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수가 모여서 연간 10조 원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서 회사와 이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생활 필수품으로 1년에 10조 원의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평균 잡아 35% 이상이 우리에게 캐시백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의 경우 1차 보너스가 25%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25%, 나머지 나라들은 21%죠. 25%와 2차 보너스 6%, 그리고 3차 보너스 7.75%, 플러스 알파까지. 그러니까 어때요? 저 세 개만 더해도 38.75%고 거기에 알파까지 해서 거의 40% 가까운 보너스, 전체 매출에 보너스 40% 가까운 몫을 우리 회원들의 몫으로, 그게 뭐죠? 회사와 우리가 프로핏 쉐어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저 큰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로 비즈니스로 성공하겠다라고 결심한, 부자의 대열에 합류하겠다고 결심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보너스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동참하자는 것이죠. 아메이 보너스 테이블은 굉장히 투명하죠. 지금 말씀드린 저 보너스 테이블이 다 놓여 있고 거기에 도달하면 선착순이 아니라 거기에 도달한 만큼 우리는 펼쳐진 테이블의 모든 돈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전진해 가자는 것이죠. 사회적 회귀 본능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횟수에 도전을 합니다. 전달의 횟수를 늘리면 어떻게 되죠? 거절의 횟수도 늘어나죠. 하지만 동시에 동참하는 횟수도 조금씩 늘어납니다. 결국에 이 사업은 이해하고 동참하는 소수의 합을 늘려서 다수로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다시 이해하고 동참하는 소수의 합을 늘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소수를 모아서 다수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의 파이를 키워나가는 일이죠. 안타깝게도 거절하는 다수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가까운 지인들이 있기 마련이란 겁니다. 근데 그분들과의 관계 개선을 빌미로 사업의 속도를 늦추거나 혹은 상대방이 바라는 대로 그들과 같은 삶의 패턴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본능을 발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색한 그 분위기 싫어가지고 아메이 얘기는 안 하고 마치 여러 사람 앞에서 얘기 안 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마치 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신해버리는 분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일관성 있게 제 아메이에 미쳤어 하는 컨셉으로 계속 일관되게 진행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저러다 말겠지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제가 장난이 아니네? 이렇게 되고요. 나중에는요. 야, 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소수의 합이 조금씩 늘어나겠죠. 소수의 합이 늘어나면서 비례하게 더 많은 거절의 횟수가 늘어나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다는 건 다 알아. 근데 자기들이 동참은 안 했어. 그러면서 나를 계속 지켜보죠.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쟤 저러다가 잘 되면 어떡하지? 쟤 저러다가 진짜 잘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죠. 내가 일관성 있게 계속 진행해 나갔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회귀하지 않고 사회적 회귀 본능을 발동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나가신다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도 80대 20의 법칙이 작용을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수의 합을 늘려나갈 때 80대 20에서 80을 늘려나가는 게 아니라 20을 늘려가는 거예요. 5분의 1, 20%의 사람들이 우리와 동참하게 된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따라오지 않는 80% 때문에 속상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겐 전달할 자유, 그들에게는 받아들이거나 혹은 거절하거나 그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횟수에 도전해 가자. 절대 사회적 회귀 현상을, 회귀 본능을 발현시키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회귀 본능을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성장 의지입니다. 회귀는 본능으로 하지만 성장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강력한 성장 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때 회귀 본능을 압도하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한 성장 의지를 지속적으로 발휘해가는 과정에서 뭐가 있다고요? 성장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역시 즐겨야 합니다. 성장통은 청소년기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가 시스템에서 이탈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성을 딱 유지하면서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올랐어요. 그리고 궤도 이탈을 하지 않고 계속 가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속도가 붙죠. 사업이 일정 궤도에 오르고 시스템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성장 가속력이 생기게 됩니다. 더 이상 이때는요 회귀 본능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은 다이아몬드에게서 옛날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런 다이아몬드가 누가 있겠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미 저항할 수 없는 성장 가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회귀 본능은 존재하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순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흔히 모멘텀의 순간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때까지 회귀 본능을 압도하는 강력한 성장 의지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을 하면요. 제가 난이도가 높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업무 강도도 높은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역경지수도 높은 일이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안 하던 일이니까 어렵죠. 처음에는 어려워요. 안 해본 일이라. 누군가는 한 달 만에 혹은 누군가는 석 달 만에 해보시면 급격히 쉬워지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처음 입문한 3%에서부터 다이아몬드, 크라운 엠버서더까지 모두가 실제로 필드에서 하는 일은 똑같습니다. 필드에서 하는 일, 판매와 후원, 팔로우 스루 혹은 집에서 하는 탱코아들, 나머지 탱코아들 등등의 것들을 합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필드에서 하는 일이나 집에서 하는 일들이나 비즈니스와 관련된 액티비티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급격하게 쉬워지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복제의 원리가 작동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높게 설정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쉬운 일이다. 반복하면 계속 나중엔 정말 내 몸에 익어서 습관처럼 진행되는 일이 이 사업입니다. 근데 수입은 어떻게 올라가요? 예,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곡선이 만나는 저 포인트까지, 저 포인트가 어때요? 어떤 마음이 저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어떤 구간이죠? 네, 흔히 말하는 지연 만족 구간입니다. 만족 지연 만족, delayed gratification.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참고 내가 그냥 역경을 이겨내는 기간입니다. 왜 저 그래프의 갭이 그만큼이 내가 한 노력보다 나오는 게 적다라고 내가 스스로 느끼는 구간이죠.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낸 인컴은 단순히 직장에서 받는 그 수입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큰 수입이 안 되는 그 구간 속에서 처음에는 우리가 어려워 보이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연 만족 구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그래프가 점점 우상향으로 갑니다. 그걸 가다 보면 어떤 티핑 포인트가 있죠.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저 포인트를 우리는 흔히 말하는 모멘텀의 순간이라고 합니다. 저 순간에, 저 모멘텀의 순간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장의 가속력이 붙게 되는 거죠. 저렇게 성장해 나갈 때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지연 만족의 구간을 빨리 탈출하자. 그 탈출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니까 결과를 만들어내서 저 구간을 탈출해내야 됩니다. 저 빨간색의 그래프, 수입의 곡선의 그래프가 우상향으로 가는 쪽으로 빨리 이동해 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회귀는 본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돌아갑니다. 예. 하지만 그걸 우리가 성장하겠다고 하는 의지, 성장은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의지로. 그 의지로 이겨내야 된다. 회귀 본능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장 의지를 발동시켜 나가야 된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지난달의 메시지하고 같은 일맥상통하는 맥락이 여기에서 도출이 됩니다. 지난달에 제가 강조했던 게 무엇입니까? 자영업자나 비즈니스 오너나 다 사장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영업자는 내가 없으면 안 굴러가. 왜? 시스템이 없어서. 근데 비즈니스 오너는 내가 그 자리에 없어도 굴러가죠.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쇄 수입이 나오는 것이고.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저 두 개를 구분하는 핵심은 시스템인데, 실제로 그 기저에 들어가면 그 일을 작동시키는 그 사장님들, 자영업자 사장님이 아니라 비즈니스 오너의 그 사장님들은 뭐가 달랐냐? 확장성. 자영업자들은 목적 자체가 서바이벌인 거야. 생존을 위해서 그 자영업을 하죠. 생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비즈니스 오너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진행해 생존을 위한 전략의 수단으로 어떻게 하느냐? 유지. 예. 일반 자영업은 요대로. 그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비즈니스 오너들은 마인드셋이 어떻게 된다고요? 확장성. 예, 키워내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 확장성을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오너십이 우리의 성장 의지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걸 지속적으로 투입을 했을 때 회귀 본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예, 그 결론이죠. 그렇게 해서 그 결론으로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자는 겁니다. 세 가지 answer. 이달의 메시지의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가 미타. Meeting is the answer. 미팅이 정답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로 베이스가 되면서 최근에 제가 미팅에 참여하는, 주최하는 횟수도 늘리고 제가 참여하는 미팅의 횟수도 늘려보니까 확실히 미팅이 정답이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네, 우리는 이제 과거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 미팅에 조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구 반대편에서 진행되는 미팅도 내가 원한다면 누구든지 조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에 참석해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끄는 열정, 지속적 열정, 열정적 끈기, 흔히 말하는 그릿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도 역시 이 미팅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미팅을 사수해야 된다. 그냥 그 자리에 내가 필참 당연한 일이고 어떻게 하면 이 미팅에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할 수 있을까? 모든 신경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미타. Meeting is the answer. 그러면서 그 미팅을 통해서 새로운 분들에게 계속해서 show the plan, CTA. Show the plan is the answer. 사업 설명이 정답입니다. 예, 사업 설명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우리는 그 show the plan을 내가 할 줄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죠. 오늘 제가 횟수에 도전하다는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Show the plan is the answer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온라인 줌을 통해서건 아니면 1대1 대면을 통해서건 10minute STP를 1대1 대면에서 하드카피로 시연을 하시든 아니면 온라인 줌에서 PPT로 시연을 하시든 횟수를 늘리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만 쓰는 소비자라도 아메이 사업 설명을 제대로 듣고 나면 제품을 애용자, 단순 소비자가 애용자가 되고 그 애용자가 다시 사업가로 전환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how the plan is the answer. 이를 통해서 그분들을 우리가 우리 팀으로 조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Registration is the answer. 신규 회원을 늘려가는 것. 그게 네트워크 성장의 근간입니다. 신선한 블러드를 수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규 회원이 점점 늘어나면서 네트워크, 우리의 비즈니스가 점점점 성장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미팅과 사업 설명과 회원 증대, 이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회귀 본능을 억누를 수 있는 성장 의지가 계속해서 발현이 되게 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모멘텀을 딱 통과하면서 비약적인, 기하급수적인 성장의 그래프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큰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팀들이 다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달 우리 모두가 회귀 본능을 압도하는 강력한 성장 의지를 발동해서 미팅을 사수하시고 더 많은 분들을 미팅에 초대하시고 그분들을 쇼더 플랜 하셔서 함께 우리 팀에 조인시켜서 함께 꿈의 세계, 성공의 세계에 그분들을 다 안내하고 다 함께 손에 손잡고 A70에 함께 입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